네, 특보입니다. 7월은 3일을 제외하고 모두 비의 영향권으로 있을 것을 보입니다. 뭐? 3일 빼고 다 비 온다고? 내 카메라 어떡해! 테크 일상에서 IT, ETTC입니다. 예년보다 굉장히 빨리 다가온 일본의 장마철로 인해서 우리나라도 장마의 영향권이나 시기, 그에 따른 장마철에 대해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셨을 텐데요. 최근에는 몇몇 뉴스에서도 7월은 3일을 빼고 모두 비가 올 거다 라는 이야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사실 저도 작년까지는 장마철에 대해서 큰 신경을 쓰지를 않았는데 최근 저에게 너무나 소중한 우리 소니 α7C처럼 이 풀프레임 카메라를 사고 그에 따른 풀프레임 렌즈를 사고 나서부터 내 카메라 관리가 그동안 너무 심각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와 같은 심각성을 가지고 계신 초심자분들한테 그래서 제습함을 하나 추천드려드리면 어떨까 해서 오늘의 영상을 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품은요 요거 호루스밴느의 제습함 ADH-E55 55리터짜리입니다. 사실 호루스밴느라는 브랜드 하시면 이미 전문가분들 뿐만이 아니라 초심자분들에게도 들어본 브랜드인데? 라는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저는 호루스밴느를 여태까지는 좀 경량화된 고퀄리티의 마감을 가진 삼각대 요거를 좀 많이 생각하는 브랜드로 알고 있었는데 그 외로 해봤자 제가 가지고 있는 턴테이블 정도? 그런데 생각보다 이 제습함에 호루스밴느가 굉장히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리퍼 상품이긴 하지만 싸게 구매를 해봤습니다. 우선은 왜 제습함을 샀는가? 약간 오버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카메라나 렌즈 같은 정밀기기는요 이 습도라는 거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습도 자체가 약간 과하면 특히 여름 장마철 같은 경우에는 기기 내부에 곰팡이가 생겨 고장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솔직히 저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런 곳에서만 생기는 말인 줄 알았는데 그런데 제가 옛날에 사용했던 DSLR 전용 렌즈들을 보니까 이미 어마어마하게 곰팡이가 껴있더라고요. 곰팡이가 낀다고?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제가 이걸 몰랐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이걸 모른 상태로 그 렌즈를 중고로 팔려다가 상대분한테 굉장히 호되게 혼나고 다시 반품해드렸던 제 고등학교 시절이 떠오르는데 그땐 정말 죄송했습니다. 이거 단순히 제가 해보니까 닦아내고 할 수 없기 때문에 AS 센터를 방문해야 되는데 그런 비용도 그때 거의 한 크롬 렌즈 중고 정도로 하나값 정도 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건 그냥 렌즈를 버렸다 생각밖에 안 드시더라고요. 이게 심하면 그 내부에서도 계속해서 퍼져서 촬영하는 결과물에도 영향을 미치고 좀 뿌얘지거나 선명함이 굉장히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습도 조절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셔야 돼요. 사실 제습함을 고르는 팁이라고 해야 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선택의 기준 자체가 많지가 않았습니다. 저는 기준을 그래서 얼마나 들어갈 수 있냐 이 용량에 좀 초점을 맞췄습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카메라의 대수나 렌즈의 개수를 좀 고려해서 해주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현재 풀프레임 α7C 한 대와 또 α5100 크롭 3개의 바디 그리고 번들 렌즈를 포함한 다양한 렌즈를 한 7개에서 8개 정도 렌즈를 가지고 있는데 적어도 3층 이상 정도의 분할 공간이었으면 좋겠고 또 넉넉하게 그래서 4층으로 나뉘어져 있는 공간이면 좋겠다 해서 이 55리터짜리 제품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때도 한 중고로 구입해서 13만원 정도의 지불을 좀 했었는데 나중에 렌즈 값을 생각한다면 요거는 진짜 투자를 해야겠다 전혀 아깝지가 않더라고요.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가장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한번 열어서 보여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는 가장 최하단에 α7C 그리고 2470의 풀프레임 렌즈 그리고 피월드 보조 모니터 그리고 B10 마이크를 좀 넣어놨고 그 위에는 풀프레임 단렌즈나 렌즈 청소 도구 그리고 그 윗칸에 번들 렌즈나 기타 액세서리 그리고 가장 위에는 크롭 바디와 함께 사용되는 렌즈들을 좀 이렇게 넣어서 따로따로 다양한 층을 나눠 보관을 했습니다. 공간을 사용할 때 느끼는 거지만 뭔가 꾸역꾸역 딱 맞춰 넣는 것보단 공간이 되신다면 조금 더 여유 있게 구매하시는 걸 좀 추천드려요. 사용법 자체도 굉장히 간단한데 원하시는 공간에 트레이를 꺼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요렇게 이게 층마다 모두 꺼내질 수가 있어요. 이렇게 원하는 공간에 트레이를 꺼내서 사용이 가능한데요. 꺼내고 나서 트레이에 내가 원하는 어떻게 배치를 하시고 나서 전원을 연결하신 다음에 상단에 보이시는 요 설정 버튼을 눌러주시면 원하는 습도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이게 초기에는 외부 습도와 내부 습도를 좀 이렇게 맞춰주는 과정이 한 3-4시간 정도 걸린다라고 하니까 그 시간을 좀 고려하시고 이후에 이런 카메라나 렌즈들을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원하는 습도를 설정해 놓고 나면은 그 이상의 습도가 되었을 때만 제습 기능이 설정이 되고 그 이하의 습도에서는 습도 센서만 측정이 돼서 수치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빨간 불빛이 들어오면 현재 제습 기능이 가동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습도를 현재 35% 정도로 맞추고 있는데 사실 습도는 낮으면 낮을수록 좋습니다. 심지어 보통 장마철에는 7에서 80%까지도 올라간다라고 하는데 일본의 카메라 보관함 그런 브랜드에서 발표한 적정 습도는 35에서 40% 정도라고 하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무엇보다 이 제품은 전자동 전자 제습 컨트롤이어서 별도로 진동이나 소음이 많이 없습니다. 지금도 작동이 되고 있는데 소음이 거의 없죠. 오히려 바깥 소리가 조금 더 소음이 심하네요. 그래서 자는 공간에 두기에도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또 받고 나시면 이 손잡이가 안쪽에 달려 있는데 그거는 이제 바깥쪽으로 바꿔서 설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별도의 보안 열쇠까지 주긴 하는데 글쎄요, 저는 뭐 가정용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뭐 그렇게까지 필요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이 제품은 처음에 받아보시면 좀 작은데 이게 55리터나 될까? 라고 싶다가도 이것저것 넣다 보면 이게 다 들어가고도 남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은 제품이었습니다. 솔직히 영상을 제가 제작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지만 굳이 제습함이 아니더라도 그냥 다이소에서 파는 리빙박스 같은 거에 제습제 같은 거 있잖아요. 한 1,000원, 2,000원짜리 그런 거 몇 개만 넣어두시면 훨씬 저렴하게 관리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건 뭐랄까 멋이 안 살잖아요. 그래서 구매했으니까 좀 경제적으로 여러분들도 현명한 판단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스펙이나 크기는 구매 페이지를 한번 참고해봐 주셔도 좋은 선택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다가오는 장마철에 조심하고자 호루스밴드의 제습함을 좀 알아보았는데 어떠셨나요? 오늘의 영상이 구매하거나 또는 구매하지 않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까지 부탁드리고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테크의 일상에서 IT 지금까지 ETTC였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